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게 되죠. 그 중에는 유독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귀에 쏙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그 차이는 뭘까요? 타고난 재능일까요? 물론 달병가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노력을 통해 얻어진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7가지 원칙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 말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라. 옛 어른들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삶의 지혜가 담긴 보석과 같습니다. 경청, 그저 소리를 듣는 행위를 넘어선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과 같습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작은 미소로 화답하는 모습은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 온 마음으로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어요. 말없이 건네는 이 메시지는 믿음과 신뢰의 씨앗을 심는 첫걸음이 됩니다. 어느 해 동네 경로당은 흥미로운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용맹했던 무용담을 신나게 풀어놓고 있었죠. 목소리는 우렁찼고 손짓과 표정은 생생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펼쳐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할아버지는 시계를 연신 확인하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또 다른 할아버지는 딴전을 피우며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모습은 마치 뽐내기 대회에 참가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과연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듣는 이 없는 이야기는 메아리 없는 외침과 같아서 이야기하는 할아버지도 금세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생각을 잠시 멈추는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머릿속으로 반박할 거리를 찾거나 다음에 할 말을 미리 준비하는 대신 상대의 이야기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죠. 마치 고요한 밤,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듯 작은 소리에도 집중하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상대의 마음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기쁜 일에는 함께 웃고 슬픈 일에는 함께 눈물 짓는 공감 능력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다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고민을 해결해 줄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죠. 마치 캄캄한 밤하늘,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북극성이 되어주는 것처럼 경청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첫걸음이자 마음과 마음을 잇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끈끈한 관계를 맺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경청인 것이죠.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 매일같이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만 쏟아냈던 것이죠. 저는 그들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상대의 감정을 비춰보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마치 굳게 닫혔던 꽃봉오리가 따뜻한 햇살 아래 활짝 피어난 것처럼 그들의 관계는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특히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 훌륭한 경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처럼 사랑과 이해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비난과 판단 대신 격려와 공감을 보내는 것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는 처음 보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말이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당신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불빛이 될 것입니다. 리액션과 맞장구를 적극적으로 한다. 혹시 장터에서 흥겨운 풍물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꽹과리와 북소리가 어우러져 신명나는 분위기를 만들듯 대화에도 리액션과 맞장구는 활력을 불어넣는 양념과 같습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반짝이며 아, 정말요? 어머나, 어쩌다가 같은 감탄사를 곁들이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에 푹 빠져 듣고 있어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느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손주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글쎄 한글을 떼자마자 책을 읽기 시작했다지 뭐예요. 신이 난 할머니는 연신 손주 자랑을 이어갔지만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부답이었죠. 마치 썰렁한 겨울밤처럼 대화는 금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손주 자랑을 하던 할머니는 멋쩍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고 그 후로는 손주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리액션과 맞장구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의미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치 칭찬 스티커를 받은 아이처럼 상대방은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풀어놓게 되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멋진데요. 같은 긍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해맑은 아이의 웃음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맞장구를 칠 때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픈 이야기에는 함께 안타까워하고 기쁜 이야기에는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같은 공감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손으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처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이죠. 리액션과 맞장구를 할 때는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꾸며낸 리액션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치 억지 웃음처럼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죠. 마치 정성껏 만든 음식처럼 진심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길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최근에 겪었던 힘든 일들을 털어놓았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의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적극적인 리액션과 맞장구는 대화를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에 뿌려진 향신료처럼 대화의 맛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리액션하고 맞장구 쳐보세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한다. 텃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꾼 경험 있으신가요?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도 기쁘지만 싹이 트고 잎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죠.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흘린 땀과 노력에 주목하고 칭찬하는 것이 더욱 값진 일입니다. 마치 잘 닦인 녹그릇처럼 과정 속에서 빛나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어느 날 손주가 시험을 망쳤다며 풀이 죽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 시험 완전 망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손주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하며 결과에만 집중하는 말을 건네기 쉽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시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 노력한 과정이 중요하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손주는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할아버지의 칭찬은 손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결과만 칭찬하는 것은 마치 그림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노력과 열정, 창작 과정의 고뇌는 간과하게 되는 것이죠. 과정을 칭찬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화가가 흘린 땀방울과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색깔 선택이 정말 훌륭하구나. 구도가 안정적이고 균형감이 뛰어나네처럼 구체적인 부분을 칭찬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칭찬은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과정을 칭찬하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노력한 과정 자체를 인정해주면 상대방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아쉽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야.
훌륭하게 성장할 거라고 믿는다처럼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칭찬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과정을 칭찬할 때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어려운 문제에 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며 칭찬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정성껏 키운 꽃에 물을 주는 것처럼 칭찬은 상대방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어느 날, 저는 동네 아이가 낑낑거리며 무거운 짐을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힘든 기색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정말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아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칭찬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아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성장을 돕는 따뜻한 격려입니다. 마치 잘 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처럼 칭찬은 서로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의 노력과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작은 칭찬 한마디가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마법이 될 것입니다. 주장을 부드럽게 전달한다. 맷돌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억지로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곡식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돌려야 가루가 잘 나오죠.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높여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드럽게 전달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익은 홍시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씨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무조건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경한 어조에 반발심이 생긴 다른 어르신들은 절대 안 된다라며 맞섰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회의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은 마치 굳게 닫힌 문을 힘으로 부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문이 부서지기는커녕 오히려 반발심만 불러일으키고 관계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장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은 마치 조용히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태도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유도합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부드러운 말씨는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을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네요. 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마치 넓은 운동장처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는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어떨까요? 처럼 완곡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스며드는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설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튼튼한 다리처럼 합리적인 근거는 주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날, 저는 아파트 주차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 차가 주차선을 조금 넘어서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웃이 불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웃의 입장을 생각하며 부드럽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주차를 잘못해서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웃도 화를 풀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태도가 갈등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주장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고운 비단처럼 부드러운 말씨는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꿔줍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조금만 더 부드럽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불필요한 사실 전달을 자제한다. 옷장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아끼던 옷이라도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은 과감하게 버려야 옷장이 깔끔해지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거나 대화의 흐름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사실은 과감하게 생략해야 대화가 명료해집니다. 마치 잘 깎은 조각상처럼 핵심만 남기고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것이죠. 어느 날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 말이야.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의 특징이 어떻고 기술력이 어떻고 친구는 마치 제품 설명회에 온 것처럼 쉴 새 없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듣던 친구들도 점점 지루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딴전을 피우거나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장황한 연설처럼 핵심 없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불필요한 사실 전달은 마치 좁은 길을 가득 메운 짐차처럼 대화의 흐름을 막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은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줄이는 것은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처럼 대화를 명쾌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줍니다. 듣는 사람은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대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잘 정리된 서랍처럼 필요한 정보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불필요한 사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전달하려는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며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죠. 마치 나침반처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면 불필요한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 대한 것입니다. 처럼 미리 내용을 요약해주면 듣는 사람은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흥미로운 내용을 미리 보여주면 관객은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 도중에도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 맞다. 그런데처럼 이야기가 곁길로 새는 것을 방지하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핵심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저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등장인물의 이름과 배경, 사건의 전말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점점 지루해하며 딴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이야기가 너무 지루하니? 라고 물었고, 손주는 솔직하게 네, 할아버지 이야기가 너무 길고 재미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손주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훨씬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사실 전달을 자제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자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치 잘 벼려진 칼처럼 간결하고 명료한 대화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전달해 보세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 뜨개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잡한 무늬도 한 코 한 코 정성껏 뜨다 보면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죠. 하지만 너무 촘촘하게 뜨거나 실을 엉키게 하면 작품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문장을 너무 길게 늘어뜨리면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잘 닦인 거울처럼 간결하고 쉬운 말로 전달해야 속뜻이 잘 전달되는 것이죠. 어느 날, 동네 강좌에서 한 강사가 경제학 용어를 섞어가며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금리 인상 정책을 통해 강사의 현란한 설명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외계어처럼 알아듣기 힘든 전문 용어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강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썰렁해졌고 결국 폐강되고 말았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말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소통을 방해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듣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몰라 답답해하고 심지어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간결하고 쉬운 말은 마치 맑은 하늘처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듣는 사람은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야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잘 정돈된 밭처럼 쉬운 말로 차근차근 설명하면 씨앗이 잘 자라듯 이해가 싹 트고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죠. 간결하고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려운 전문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쉬운 단어를 선택하고 비유나 예를 활용하여 설명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치 그림책처럼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죠. 문장을 짧게 끊어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긴 문장은 듣는 사람이 숨 가쁘게 만들고 핵심 내용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은 듣는 사람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징검다리처럼 짧은 문장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내용을 따라오기 힘들고 너무 느리게 말하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어느 날, 저는 손주에게 숙제를 도와주다가 어려운 과학 용어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설명했지만 손주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단어와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라는 것은 아주 작은 레고 블록과 같아. 이 블록들이 모여서 우리 몸도 만들고 책상도 만드는 거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자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핵심 비결입니다. 마치 향긋한 꽃향기처럼 쉽고 아름다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렵고 복잡한 말 대신 쉽고 간결한 말을 사용해 보세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한다. 신발 바꿔 신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발에 편한 신발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그 사람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치 따뜻한 햇볕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는 통에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한 어르신이 엄마에게 애 좀 조용히 시키세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마치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처럼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는 불편함만 가중시켰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대화는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은 마치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징검다리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 성별, 직업, 경험 등을 고려하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탐정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면 함께 웃고 슬퍼하면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쁘시겠네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처럼 공감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마치 거울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비춰주는 것이죠.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말투는 피하고 부드럽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어떨까요? 처럼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것이죠. 마치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씨는 상대방의 마음을 녹입니다. 어느 날, 저는 손주와 게임을 하다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너는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니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손주는 울먹이며 할아버지는 맨날 나만 혼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하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사과했습니다. 손주는 울음을 그치고 저에게 안겼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지혜이자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노을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해 보세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지키는 7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렵거나 특별한 비법이 숨겨져 있었던 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지만 쉽게 잊고 지내는 소중한 가치들이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통의 비결입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원칙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게 되죠. 그 중에는 유독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귀에 쏙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그 차이는 뭘까요? 타고난 재능일까요? 물론 달병가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노력을 통해 얻어진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7가지 원칙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 말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라. 옛 어른들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삶의 지혜가 담긴 보석과 같습니다. 경청, 그저 소리를 듣는 행위를 넘어선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과 같습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작은 미소로 화답하는 모습은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 온 마음으로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어요. 말없이 건네는 이 메시지는 믿음과 신뢰의 씨앗을 심는 첫걸음이 됩니다. 어느 해 동네 경로당은 흥미로운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용맹했던 무용담을 신나게 풀어놓고 있었죠. 목소리는 우렁찼고 손짓과 표정은 생생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펼쳐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할아버지는 시계를 연신 확인하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또 다른 할아버지는 딴전을 피우며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모습은 마치 뽐내기 대회에 참가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과연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듣는 이 없는 이야기는 메아리 없는 외침과 같아서 이야기하는 할아버지도 금세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생각을 잠시 멈추는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머릿속으로 반박할 거리를 찾거나
다음에 할 말을 미리 준비하는 대신 상대의 이야기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죠. 마치 고요한 밤,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듯 작은 소리에도 집중하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상대의 마음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기쁜 일에는 함께 웃고 슬픈 일에는 함께 눈물 짓는 공감 능력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다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고민을 해결해 줄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죠. 마치 캄캄한 밤하늘,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북극성이 되어주는 것처럼 경청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첫걸음이자 마음과 마음을 잇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끈끈한 관계를 맺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경청인 것이죠.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 매일같이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만 쏟아냈던 것이죠. 저는 그들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상대의 감정을 비춰보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마치 굳게 닫혔던 꽃봉오리가 따뜻한 햇살 아래 활짝 피어난 것처럼 그들의 관계는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특히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 훌륭한 경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처럼 사랑과 이해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비난과 판단 대신 격려와 공감을 보내는 것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는 처음 보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말이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당신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불빛이 될 것입니다. 리액션과 맞장구를 적극적으로 한다. 혹시 장터에서 흥겨운 풍물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꽹과리와 북소리가 어우러져 신명나는 분위기를 만들듯 대화에도 리액션과 맞장구는 활력을 불어넣는 양념과 같습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반짝이며 아, 정말요? 어머나, 어쩌다가 같은 감탄사를 곁들이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에 푹 빠져 듣고 있어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느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손주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글쎄 한글을 떼자마자 책을 읽기 시작했다지 뭐예요. 신이 난 할머니는 연신 손주 자랑을 이어갔지만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부답이었죠. 마치 썰렁한 겨울밤처럼 대화는 금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손주 자랑을 하던 할머니는 멋쩍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고 그 후로는 손주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리액션과 맞장구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의미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치 칭찬 스티커를 받은 아이처럼 상대방은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풀어놓게 되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멋진데요. 같은 긍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해맑은 아이의 웃음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맞장구를 칠 때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픈 이야기에는 함께 안타까워하고 기쁜 이야기에는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같은 공감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손으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처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이죠. 리액션과 맞장구를 할 때는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꾸며낸 리액션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치 억지 웃음처럼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죠. 마치 정성껏 만든 음식처럼 진심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길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최근에 겪었던 힘든 일들을 털어놓았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의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적극적인 리액션과 맞장구는 대화를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에 뿌려진 향신료처럼 대화의 맛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리액션하고 맞장구 쳐보세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한다. 텃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꾼 경험 있으신가요?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도 기쁘지만 싹이 트고 잎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죠.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흘린 땀과 노력에 주목하고 칭찬하는 것이 더욱 값진 일입니다. 마치 잘 닦인 녹그릇처럼 과정 속에서 빛나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어느 날 손주가 시험을 망쳤다며 풀이 죽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 시험 완전 망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손주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하며 결과에만 집중하는 말을 건네기 쉽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시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 노력한 과정이 중요하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손주는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할아버지의 칭찬은 손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결과만 칭찬하는 것은 마치 그림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노력과 열정, 창작 과정의 고뇌는 간과하게 되는 것이죠. 과정을 칭찬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화가가 흘린 땀방울과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색깔 선택이 정말 훌륭하구나. 구도가 안정적이고 균형감이 뛰어나네처럼 구체적인 부분을 칭찬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칭찬은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과정을 칭찬하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노력한 과정 자체를 인정해주면 상대방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아쉽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야. 훌륭하게 성장할 거라고 믿는다.처럼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칭찬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과정을 칭찬할 때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어려운 문제에 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며 칭찬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정성껏 키운 꽃에 물을 주는 것처럼 칭찬은 상대방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어느 날, 저는 동네 아이가 낑낑거리며 무거운 짐을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힘든 기색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정말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아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칭찬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아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성장을 돕는 따뜻한 격려입니다. 마치 잘 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처럼 칭찬은 서로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의 노력과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작은 칭찬 한마디가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마법이 될 것입니다. 주장을 부드럽게 전달한다. 맷돌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억지로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곡식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돌려야 가루가 잘 나오죠.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높여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드럽게 전달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익은 홍시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씨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무조건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경한 어조에 반발심이 생긴 다른 어르신들은 절대 안 된다라며 맞섰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회의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은 마치 굳게 닫힌 문을 힘으로 부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문이 부서지기는커녕 오히려 반발심만 불러일으키고 관계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장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은 마치 조용히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태도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유도합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부드러운 말씨는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을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네요. 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마치 넓은 운동장처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는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어떨까요? 처럼 완곡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스며드는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설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튼튼한 다리처럼 합리적인 근거는 주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날, 저는 아파트 주차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 차가 주차선을 조금 넘어서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웃이 불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웃의 입장을 생각하며 부드럽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주차를 잘못해서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웃도 화를 풀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태도가 갈등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주장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고운 비단처럼 부드러운 말씨는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꿔줍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조금만 더 부드럽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불필요한 사실 전달을 자제한다. 옷장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아끼던 옷이라도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은 과감하게 버려야 옷장이 깔끔해지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거나 대화의 흐름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사실은 과감하게 생략해야 대화가 명료해집니다. 마치 잘 깎은 조각상처럼 핵심만 남기고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것이죠. 어느 날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 말이야.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의 특징이 어떻고 기술력이 어떻고 친구는 마치 제품 설명회에 온 것처럼 쉴 새 없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듣던 친구들도 점점 지루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딴전을 피우거나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장황한 연설처럼 핵심 없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불필요한 사실 전달은 마치 좁은 길을 가득 메운 짐차처럼 대화의 흐름을 막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은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줄이는 것은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처럼 대화를 명쾌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줍니다. 듣는 사람은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대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잘 정리된 서랍처럼 필요한 정보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불필요한 사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전달하려는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며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죠. 마치 나침반처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면 불필요한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 대한 것입니다. 처럼 미리 내용을 요약해주면 듣는 사람은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흥미로운 내용을 미리 보여주면 관객은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 도중에도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 맞다. 그런데처럼 이야기가 곁길로 새는 것을 방지하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핵심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저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등장인물의 이름과 배경, 사건의 전말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점점 지루해하며 딴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이야기가 너무 지루하니? 라고 물었고, 손주는 솔직하게 네, 할아버지 이야기가 너무 길고 재미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손주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훨씬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사실 전달을 자제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자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치 잘 벼려진 칼처럼 간결하고 명료한 대화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전달해 보세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 뜨개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잡한 무늬도 한 코 한 코 정성껏 뜨다 보면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죠. 하지만 너무 촘촘하게 뜨거나 실을 엉키게 하면 작품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문장을 너무 길게 늘어뜨리면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잘 닦인 거울처럼 간결하고 쉬운 말로 전달해야 속뜻이 잘 전달되는 것이죠. 어느 날, 동네 강좌에서 한 강사가 경제학 용어를 섞어가며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금리 인상 정책을 통해 강사의 현란한 설명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외계어처럼
알아듣기 힘든 전문 용어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강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썰렁해졌고 결국 폐강되고 말았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말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소통을 방해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듣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몰라 답답해하고 심지어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간결하고 쉬운 말은 마치 맑은 하늘처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듣는 사람은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야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잘 정돈된 밭처럼 쉬운 말로 차근차근 설명하면 씨앗이 잘 자라듯 이해가 싹 트고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죠. 간결하고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려운 전문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쉬운 단어를 선택하고 비유나 예를 활용하여 설명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치 그림책처럼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죠. 문장을 짧게 끊어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긴 문장은 듣는 사람이 숨 가쁘게 만들고 핵심 내용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은 듣는 사람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징검다리처럼 짧은 문장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내용을 따라오기 힘들고 너무 느리게 말하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어느 날 저는 손주에게 숙제를 도와주다가 어려운 과학 용어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설명했지만 손주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단어와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라는 것은 아주 작은 레고 블록과 같아. 이 블록들이 모여서 우리 몸도 만들고 책상도 만드는 거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자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핵심 비결입니다. 마치 향긋한 꽃향기처럼 쉽고 아름다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렵고 복잡한 말 대신 쉽고 간결한 말을 사용해 보세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한다. 신발 바꿔 신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발에 편한 신발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그 사람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치 따뜻한 햇볕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는 통에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한 어르신이 엄마에게 애 좀 조용히 시키세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마치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처럼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는 불편함만 가중시켰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대화는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은 마치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징검다리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 성별, 직업, 경험 등을 고려하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탐정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면 함께 웃고 슬퍼하면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쁘시겠네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처럼 공감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마치 거울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비춰주는 것이죠.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말투는 피하고 부드럽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어떨까요? 처럼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것이죠. 마치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씨는 상대방의 마음을 녹입니다. 어느 날, 저는 손주와 게임을 하다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너는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니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손주는 울먹이며 할아버지는 맨날 나만 혼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하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사과했습니다. 손주는 울음을 그치고 저에게 안겼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지혜이자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노을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해 보세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지키는 7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렵거나 특별한 비법이 숨겨져 있었던 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지만 쉽게 잊고 지내는 소중한 가치들이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통의 비결입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원칙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